올리브 오일처럼 보이고 올리브 오일처럼 냄새가 나지만 정말 올리브 오일일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식품 사기는 조용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범죄로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영향을 받지만 종종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값비싼 생선을 더 저렴한 품종으로 바꾸거나 파마산 치즈에는 파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저렴한 대체물로 희석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속임수는 식품 산업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문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산업의 적어도 1%가 사기 행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약 10%가 어느 방식으로든 변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만약 여러분이 식료품점에서 10개의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고 나왔다면 그중 하나는 실제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사기를 경제적 동기로 인한 불순물 첨가로 분류합니다. 이 용어는 가짜 제품, 희석, 대체 및 잘못된 라벨링 등 여러 가지 속임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종종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재정적인 손실을 넘어섭니다.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유해한 첨가물 또는 전혀 먹을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사기에 더 취약한데 특히 가격이 비싸거나 시각적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시장 가치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속임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를 저렴한 오일과 섞고 베타카로틴이나 클로로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맛을 흉내냅니다. 100%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된 병에는 실제로 진짜 올리브 오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향신료도 사기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범주입니다. 사프란과 같은 고급 향신료는 무게를 늘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 줄기나 다른 물질로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바질이나 칠리 파우더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향신료들도 자주 불순물에 노출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진짜 강황과 갈아서 만든 오렌지색이나 갈색의 충전재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해산물 사기도 증가하는 또 다른 우려 사항입니다. 미국은 수입하는 어류의 최대 80%를 수입하지만 수입된 해산물의 단해산물이 규제 당국에 의해 검사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감시의 허점을 이용하여 더 저렴한 어종을 더 비싼 어종으로 대체합니다. 흰살 생선 필렛은 종종 비슷해 보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진짜 붉은 참돔과 더 저렴한 대체품을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경험이 풍부한 셰프나 어류 상인만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사기는 식료품점 선반을 넘어 레스토랑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가짜 제품이나 잘못 표시된 제품을 무의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는 고베 쇠고기를 광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품종의 소고기일 수 있습니다. 속임수는 너무 광범위하여 심지어 식품 제조업체들조차 공급망에서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식품 사기 사례는 단순한 대체로 끝나지만 다른 경우에는 비식용 물질이 제품에 포함됩니다. 보고된 사기 사례의 약 14%는 먹을 수 없는 충전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악령 높은 사례 중 하나에서는 유명한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된 파마산 치즈에서 나무 펄프에서 유래한 응집 방지제인 셀룰로스가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치즈에서 소량의 셀룰로스를 허용하지만 이 제품에서 발견된 셀룰로스 농도는 허용된 한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사장은 사회봉사와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품 사기가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매년 약 5천만 명이 식중독에 걸린다고 추정합니다. 놀랍게도 그중 약 4천만 건은 질병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식품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숫자는 사기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팬데믹 동안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에는 기록된 모든 사기 사건 중 21%가 식품 사기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공급망이 방해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속임수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라벨은 조작되었고 재료는 교체되었으며 소비자들은 거의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식품 사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주요 역할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식품 사기에 대한 형사 처벌은 대체로 미미하여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약물을 수입하다 적발된 마약 밀매업자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변조된 꿀을 수입해 팔아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기범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식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구매 전에 5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것을 권장한다. 첫째, 이 제품은 어떤 유형인가? 가격이 비싸거나 위험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품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셋째, 공급업체나 판매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넷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가? 온라인 판매의 경우 공급망을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 마지막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경우 이를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체는 고객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며 불만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식품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규제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개선된 검사 방법, 보다 엄격한 법률,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식품 제조업체가 끊임없이 뒤를 경계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늘날 세계에는 다양한 시급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파르메산 치즈가 진짜인지 걱정하는 일이 그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엄격한 단속과 예방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소비자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정보를 숙지하여 식료품점에서 속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